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또 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김성태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일단 여의도의 공기와 흐름을 읽는 정치의 고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는 고수 문을 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아까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이제 오찬, 중요한 오찬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여야 대표 입장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오차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의 고도의 어떤 정무적이고 정치 기술자들의 타이밍입니다. 오늘로 날짜를 잡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오늘은 이게 전격적으로 이제 네. 양당 대표를 갖다가 교섭단체 엄격히 말해서 네. 대표만을 이렇게 초청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제 구정 앞두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정치의 중심에 서는 그런 자리를 자신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뒷부분은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고 그 바로 직전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직후여서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이 정치의 중심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양당 대표 이 사람들이 당 내적인 상황들이 다 좋지를 않아요. 그렇죠. 특히 정청래 당 대표는 자신의 친정집이면서도 1인 1표제에서 이제 또 조국 혁신당 또 당대당 통합 이 전격적인 말 그대로 승부수를 들고 홀로서기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압군에 의해서 이게 횡정이 돼버렸어요. 진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상당한 리더십에 지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핵심 최고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하라는 그 소리는 아직도 자잘하들지도 않고 있어요. 위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자기 친정집 대표를 청와대로 이렇게 오찬 초청해서 아우르고 쏘은 살상 이 정청래 대표의 이 리더십의 타격은 사실상 당청 간의 갈등 내지는 맹청 간의 갈등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압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아까. 제가 정확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정청래 당대표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고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엄청난 불충에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려 큰 그로서로서 네. 자기 친정집 당대표를 그렇게 아우르는 모습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장동익 대표 역시 당 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그렇죠. 제명 이후에 여전히 뭐 또 지금 현재 또 징계 제명 흔히 말하는 네. 이걸로 가지고 뭐 고성국 배현진 뭐 이래 가지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단식 투쟁하면서 영수회담 제안까지도 했고 네. 그런 영수회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섭단체 대표 초청을 통해서 설 아래 오찬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그래서 네. 민생 경제 해난 다 청취하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뭐 미국 관세 문제 뭐 이런 거 또 민생 관련 법안들 이게 네.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늦다고 하면서 네. 뭐 이 부분에 또 정주한 제안, 협조 요청 네. 뭐 이런 걸 이게 모든 게 중심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 그림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뭐 오늘 손님도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논란이 있었다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거는 뭐 이런 방구 얘기를 꺼낼 것 같지는 않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뭐 당내 어려움이야 그런 거 있지만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개적으로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고 야당의 대표로서 네, 건재하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좋은 되는 기회.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장동익 대표가 대통령 초청에 뭐 양당 교섭단체 대표 초청에 대한 뭐 이 전격적인 제안에 응한 거는 참 잘했다고 봐요. 네. 지금 제1야당 대표의 그 존재감이란 것은 네. 대통령을 만날 때 제일 크게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내용 또
청와대에서 준비한 어제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기 없이 허심탄회한 보통 음. 뭐 소통을 했다 그러면은 제1야당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야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지난번 단식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했던 쌍특검 문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감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데 네. 원칙은 비준 동의가 맞지만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제1야당 대표로서 전격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네. 그렇지만 그게 소요되는 국가 재정 이 영향평가 그럼 어떻게 이런 할 것이냐. 부분은 또 요구를 하면서 받아낼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자리에서라기보다 오늘 물론 의제는 정하지 않고 만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오찬 이후에 영수회담으로도 그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통합의 리더십 이게 깨지고 난 이후에 네. 자신이 홀로 서기를 갖다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6.3 지방선거를 이끌어내고 8 전당대회에서 각자 역할 분담으로 간다. 어? 조국 혁신당 대표는 배지 달고 네. 정청래 당대표는 당대표 연임하고 그게 제동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또 요 근래 난감하게 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음. 제2특검 추천, 그렇죠. 전준철 변호사. 네. 이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네. 대단히 불편하고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이 지금 당대당 통합 문제가 얼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정청래 당대표 뭐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만나고 싶겠습니까? 대략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뭐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대통령한테 사죄한다 뭐 이런 다 했지만은 실제로 자신은 직접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대1 만나는 걸 부담스러우니까 이때 교섭단체 대표 겸 네. 또 뭐 야당의 요구도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자리까지만 하고 네. 장동혁 당대표하고의 1대1 영수회담으로 다만 시간이 얼마라도 만들어진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큰 성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여당 대표의 둘만 떼놓고 보면 그 이미지가 그러네요. 정청래 대표는 계속 공격을 하고 난감하게 만들고 계속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 회동을 하는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대조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어요. 지지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이제 8개월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8개월 동안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친정집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말 그대로 그 사람들 늘 입에 다는 성공적인 뒷받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려 자기 정치했단 말이에요. 작년 9월 25일 날 뭐 수석머리 밥상 이전에 자신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래서 정부조직부 개정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도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하고 엄청난 그 내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가거든요. 네. 요 근래도 중수청 공수청 문제 가지고 보안수사권 가지고도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정청래가 묵살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와서 이렇게 쭉 뭐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기조를 갖다 뒷받침하냐.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전 2기 건설을 갖다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AI 뭐 전력 기반을 위해서 원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실용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전 2기를 건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 친정집에서 이걸 좀 지지도 하고 뒷받침도 해줘야 되는데 뭐 냉담해. 예? 요 근래 부동산 대책 그렇게 SNS를 새벽잠 안 자면서까지 집값 잡으려고 이러지만은 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한마디로 언급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모든 게 선을 하지만 이제는 국정 운영을 내가
당정의 중심에 내가 서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예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 오늘 하여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 장동혁 네.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탈출구가 된 거네요. 찬스예요, 찬스. 네.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적인 면에서도 실익도 만들어내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1야당 그래도 당내 분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은, 네.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국정을 논하는 급이야. 이렇게 하면 달라지잖아요. 참 대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좀 탈출구가 마련이 됐다,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구석이 많아요. 일단 당장 어제였죠.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서문시장도 찾았고 근데 의회의 분위기가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르지만 굉장히 좀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뭐 특히 명절 아래 이제 네. 재래 전통시장이 이제 뭐 장 보는 사람들 상당히 이제 붐비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네. 시민들이 설 아래 제수상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그런 뭐 상보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만큼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많이 사실, 안 나온 데다가 네. 그다음에 뭐 좀 열광적인 네, 그래도 그게 보수의 없었어요. 성지라고 네. 또 상징적인 서문시장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에는 뭐 좀 연출도 하고 좀 했는데 네. 뭐 그것도 상인이나 또 그 시장 보러 오는 대구 네. 시민들이 응해줘야 그 분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뭐 그런 분위기는 안 나온 것은 대체적인 뭐 여론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요. 서문시장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텃밭 상징, 그리고 항상 정치인들이 갈 때 서문시장을 가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반응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의외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보수 텃밭의 지지에 뭔가 좀 뭐 온도 변화가 생긴 건지 그 우려를 제가 여쭙는 대구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뭐 설 아래니까 네. 경쟁적으로 서문시장 방문하고 있는 장동익 대표 그냥 옆에 카메라 앵갈이 잡힐 수 네네. 있게끔 전에는 막 그거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바로 옆에 쓰려고? 쓰려고. 그러면 당직자들이 그거 참 반감해했거든. 네. 뭐 그런 경쟁적 분위기는 어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 그거는 혹시 뭐 장동혁 대표 옆에 서기 싫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아직 네. 안 내려간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지역 사정이 있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지만은 음. 뭐 전에처럼 이렇게 뭐 많은 의원들이 쫙 그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안 신경했어요. 그렇군요. 일단 민심이 그랬대요. 대구 시민들 상인들이 싸우지 좀 말라고 그랬답니다. 뭐 오늘 그러니까요. 조간신문을 보니까 제발 그만 좀 싸우고, 그러니까 당 내홍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친한계 그렇습니다. 쫓아낸 부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또 배현진 의원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요. 또 그거에 또 맞불을 놓듯이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또 고성국 씨 탈당 권유를 했고요. 이게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지금 대외적으로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내부 싸움에 너무 집착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네. 2월 19일 날 설치고 나면 바로 이제 선거가 있지만은 네. 결국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13 비상경영 같은 데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결국은 헌재에서 파면 결정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네. 그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 간에 많은 이해관계 또 정치 철학 뭐 사고의 뭐 어떤 차이 많은 이런 거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걸 녹여내고 또 그걸 수습하고 포함해내는 그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네. 6.3 지방선거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데 보수 진영의 결집도 제대로 지금 되지도 않는 그런 분열을 자초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당내에 있고 이게
뭐 윤리위원회라는 게 그게 하나의 법원 같은 성격인데 당내에서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당이 뭐 갈등 구조가 이게 뭐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러면 정당의 정치가 살아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대 입법 권력 미당을 갖다가 일방 독주로 어제도 뭐 했습니까? 대법관 정언하고 그냥 사심제, 예? 헌법 소원제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심제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의 일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법 체계를 엄청나게 혼란시키는데도 이게 국민 여론이 너들 그러면 안 돼.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함부로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제1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작은 차이, 갈등, 분쟁 이게 수습이 돼야 야당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습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친한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축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멈춰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친한계를 더 이상 뭐 어느 징계하거나 과거 자유당 이승만 시절도 마찬가지고 네. 박정희 대통령 군부 시절에도 예?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정당이라는 그 구조 그 그릇 안에는 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들이 있어요. 네. 때로는 그게 정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강력한 당의 반대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걸 또 융화 화합시켜 나가는 게 그것도 정치의 한 면이에요. 야당은 특히 국민들이 그런 걸 더 중시해요. 야당이 뭐 정책 집행 능력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정책을 위반하면 그걸 대통령이 수용할 그런 뭐 당정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야당은 말 그대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이걸 갖다가 추스려내고 또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서 하나의 감동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말 그대로 이 거대 권력들, 네. 절대 권력에게 견제를 갖다 하는 게 지금 네. 국민의힘 역할입니다. 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 분란 이제 없애야죠. 네. 그리고 심산 비상계엄 그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에서 호연 세력들 그거 자정하고 네. 당이 변화 쇄신해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새로운 정당 이미지의 모습. 네. 그것도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이제 여성 노동 인권 평등 예? 공공의료 공공복지 예? 이런 문제를 이제 민주당보다 더 정책 정당으로서 서민들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네. 소외 취약계층들의 네. 그런 진정한 대변 정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과거에 윤 어게인 세력 그러니까 그 내란을 동조했던 뭐 이런 세력들과는 손을 빨리 끊고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쩌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하나하나라도 숫자가 지금 아쉬울 때라 지금 뭐 절연을 하고 끊고 뭐 이거는 지금 여당에서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국민의힘 왜 이렇게 뺄셈 정치를 하냐? 맨날 빼기만 하냐?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게 고민 아니에요? 절연도 하고 싶고 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지금 함부로 뺐다가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밖에서 뭐 상업적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네. 당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 주장을 가지고 그래도 공당의 당대표를 갖다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전한길 씨 얘기하시는 거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당대표의 모습도 참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뺄셈의 정치로서 뭐 당내 어떤 지금 현재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국민들에게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정당으로서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 그러니까 그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따른 그런 어떤 단호한 그걸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 네. 이렇게 당내 자정 노력으로서 이어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는 고수 김성태 전 의원님과 만나서 깊이 있는 또 통찰력 있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